말년 운이 좋은 사람은 반드시 가진 특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요. 도대체 말년 운이란 뭔가요? 어느 순간 갑자기 로또 맞듯 터지는 건가요? 사실 제게 남긴 어떤 댓글에 이런 사연이 있었어요. 친정 식구들도 시댁 식구들도 애써 도와주고 살았는데 결국 돌아온 건 험담과 섭섭한 뿐이네요. 그래도 제가 말년에는 복이 있으려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당연하죠. 지금부터라도 이것을 꾸준히 쌓으면 반드시 운이 열린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말년 운 좋은 사람들의 필수 특징을 아주 자세히 긴 시간에 걸쳐 말씀드릴 테니 편안한 마음으로 차분히 들어주세요. 먼저 작은 역사적 사례로 시작해 볼까요? 철학자 칸트는 시간이 지난 뒤 결실을 보는 지혜는 오래된 씨앗을 돌보는 일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중요한 게 말년 운이란 씨앗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심어져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풍성하게 열린다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태도, 특징이 그 운을 꽃피우는 씨앗일까요? 자, 이제부터는 하나하나 살펴봅시다. 꼭 필기하셔도 좋고 마음속에 새기셔도 좋아요. 첫 번째, 건강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반드시 있다. 일단 우리가 아는 말년 운이 좋은 분들 보면 어떤 분은 돈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막대한 재산 없이도 평온하고 즐겁게 지내요. 그런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아프지 않은 몸, 스스로 거동할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한다는 것. 예를 들어 배우 신구 선생님 보세요. 여든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무대 위에서 드라마 현장에서 힘차게 연기하시잖아요. 이분이 어떤 인터뷰에서 매일 걷기, 계단 오르내리기를 빼놓지 않는다. 약간씩이라도 땀을 내는 게 습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몸과 마음은 분리될 수 없는 하나라고 했듯 몸이 무너지면 마음도 흔들려요. 결국 말년에 행복하려면 우선 스스로 건강을 돌보는 루틴이 있다는 것. 식사는 간소화돼 영양을 고려하고 과도한 음주나 흡연은 피하고 매일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인다. 제가 아는 한 지인도 있는데 젊은 시절 병원비 쓸 돈이 없을 만큼 가난했지만 매일 새벽 산책으로 체력을 다졌대요. 그러다 50대부터 작은 사업으로 자리 잡았고 지금 70에 들어섰는데도 혼자 여행 다니고 주변에선 어르신이 어쩜 그렇게 건강하냐고 감탄합니다. 무슨 종합 비타민 10가지 챙겨 먹는 것도 아니고 그저 꾸준한 운동을 기본으로 삼았다고 해요. 그런 분들은 모임에 가도 밝은 표정을 짓고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오면 기꺼이 움켜쥘 수 있는 체력적 여유가 있죠. 이게 첫 번째 중요한 특징입니다. 두 번째, 자기 중심이 뚜렷하면서도 남에게 베풀 줄 안다. 우리가 흔히 말년운이 좋다 하면 주변에 사랑받고 존경받고 시기보다는 칭송을 듣는 모습을 떠올리죠. 자, 연예인 예로 들어볼게요. 탤런트 이순재 선생님은 90 가까운 나이에도 현역이시죠. 그런데 이순재 씨를 두고 아이고, 저분은 낭비벽이 있다든가 사람에게 함부로 군다든가 이런 말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히려 후배들에게도 깍듯이 대하며 동시에 자신만의 원칙과 철학은 확고하죠. 이게 뭐냐면 자기 중심이 뚜렷하다는 거예요. 난 이런 삶의 태도가 있다. 이걸 지키겠다라는 확고함. 그런데 동시에 후배들이 어렵다고 하면 기꺼이 조언도 해주고 곤란해 보이면 베풀기도 한다. 실제로 이순재 씨가 어떤 후배가 연극 자금이 부족하다고 했을 때 기꺼이 도움을 줬다는 미담이 전해져요. 철학자 루소가 나를 잃지 않으면서 타인을 돕는 마음은 결국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되어 돌아온다라고 했거든요. 자신을 희생해가며 무조건적으로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남을 살피고 도울 줄 아는 태도가 말년운을 부르는 특징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세 번째, 험담보다 칭찬, 비판보다 격려를 잘한다. 언어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미 많은 댓글에서도 나와요. 어떤 분은 내 시어머니는 매일 남을 씹고 뒷말하고 음침하게 웃는데 결국 자녀들까지 등 돌려서 말년 외롭게 지내신다라고 하셨고 또 다른 분은 내 아버지는 늘 칭찬하는 말씀을 해서 나이 80에도 주변 사람들이 모시고 다닌다고 하시더군요. 실제 결과 썰 들어봅시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 84인데 평생 욕 한마디 안 하고 남을 비난하기보다 그래도 저 사람 이런 장점이 있지 라고 말해 오셨어요. 이분이 요즘도
청춘들과 어울려 소규모 독서 모임에 나가시는데 젊은이들도 와, 그 어르신 너무 따뜻하시고 지혜롭다. 만나 뵈면 힘이 난다. 라고 해요. 그 결과 이 할아버지는 은퇴한 뒤에도 여기저기서 초청받아 강연 같은 것도 하시고 경제적으로도 꽤 안정적이시며 가족들도 한 마음으로 챙기더라고요. 이게 말년운이라는 게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복도 크잖아요. 철학자 공자가 도를 깨우치려면 말부터 다듬으라 했고 토마스 아퀴나스가 입술이 부정에 젖으면 인생이 흐린 안개 속에 갇힌다라고 한 것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네 번째, 자신만의 즐거움과 취미 혹은 재능이 있다. 제가 전에 어떤 기사에서 읽었어요. 말년 운이 좋은 분들, 즉 노년기에 웃으며 안정적으로 지내는 분들은 거의 예외 없이 자기만의 취미나 재능을 꾸준히 가꾼다고 합니다. 배우자나 자녀가 없어도 혹은 재산이 많지 않아도 난 꽃꽂이를 너무 좋아해. 난 동네 합창단에서 노래하는 게 삶의 낙이야.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활력을 스스로 만들어요. 가수 이용 씨 있죠? 잊혀진 계절로 유명하신데 이분이 큰 사고나 우울증 같은 여러 난관도 겪었다고 해요. 그런데도 노년까지 노래를 하며 무대에 서잖아요. 그게 결국 삶을 지탱해주고 말년에도 곡 발표 기회를 얻는 등 좋은 일이 잇따른다고.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듯 재능을 지속하는 자만이 기쁨과 열매를 함께 얻는다. 결국 말년에 은근히 찾아오는 허무함이나 빈둥거림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오로지 내가 애정하는 취미나 재능. 그러니 지금이라도 모종 키우기, 글쓰기, 악기 다루기, 천연 비누 만들기 등 어떤 것이든 하나 붙잡아 보세요. 그게 말년 운을 결정짓는 큰 열쇠가 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돈 문제를 미리미리 정리하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는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댓글에 이렇게 적으셨죠. 노년에 자식한테 재산 다 줬다가 나중엔 찬밥 신세가 됐다. 너무 외롭다.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안타깝게도 흔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말년 운이라는 건 결국 돈 때문에 휘둘리지 않고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는 여건과도 직결돼요. 예로 몇 년 전 화제가 됐던 한 택시기사님. 은퇴하고 나서도 자식에게 집이며 땅이며 거의 다 물려줬더니 정작 자식들이 간병이나 생활비 문제엔 무심했다고 해요. 그 기사님은 결국 다시 택시 운전을 시작해 입에 풀칠했다고. 그러면서 자식과는 멀어졌고 말년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반면 배우 김영란 씨 있죠. 젊을 때부터 가족에게 너무 돈을 막 퍼주기보다 내 몫을 튼튼히 간직했다 해요. 자녀들과도 적당히 거리두며 본인 여유를 지키면서 베풀건 베푼다고 합니다. 덕분에 말년에 경제적 걱정 없이 취미도 즐기고 방송에도 나오시고 가정도 화목하다는 거죠. 철학자 몽테뉴가 진정한 자유는 경제적 독립에서 시작된다고 했어요. 그러니 노후 자금이나 재산 분배 문제는 미리 계획해서 간소화하고 자식들에게 전부 올인하듯 몰아주지 않는 게 말년운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섯 번째, 새로운 사람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혹시 요즘 방송이나 유튜브 보면서 와, 저 연세 많으신 분이 어떻게 저렇게 신기술을 잘 쓰지? 하고 감탄해 본 적 있지 않으세요? 가수 나훈아 씨도 고이가 지난 나이에 콘서트를 엄청 활발하게 하시잖아요. 여러 디지털 장비나 영상 기술을 공연에 접목해서 젊은이들도 즐길 만한 무대를 만든다고 해요. 뭐 처음엔 낯설고 두렵지만 그래도 해보자, 새로 시도해보자 라는 용기가 있으니 말년에도 무대 섭외가 끊이지 않는 거죠. 그게 말년운이라면 말년운입니다. 또 제가 아는 어떤 할머니, 일은 넘어서 스마트폰으로 영상 편집을 배워서 손주들 영상 만들어 주신대요. 이 할머니의 말씀이 처음엔 뭘 누르는지도 몰랐는데 자꾸 해보니 재미가 들렸다. 덕분에 손주들이 저를 엄청 좋아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온라인 모임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고 인맥도 넓어져서 여행도 여러 번 다녔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호기심, 새로운 사람과 기회를 거부하지 않는 태도가 결국 말년의 문을 넓히는 특징이라는 거죠. 일곱 번째, 타인을 위한 시간과 정성을 조금씩 떼어둔다. 이게 남다른 특징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이제 늙었으니 남을 돕거나 기여할 힘이 없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실은 말년에도 남에게 도움이 될 일은 얼마든지 있답니다. 독거 노인을 위한 작은 봉사, 교회나 성당에서의 주방 일손 돕기, 지역사회 어린이 도서관 자원봉사, 심지어 전화 상담 봉사 등등 이런 걸 하다 보면 내가 남을 보살필 수 있다는 자존감이 생기고 주변에서 오는 존경과 호의가 함께 쌓여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봉사해 주었는데 돌아온 건 아무것도 없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정말 장기적으로 보면 그 도움이나 아름다운 마음이 어떤 경로로든 다시 내게 다가옵니다. 철학자 칸트가 선한 행동은 자신을 배려함과 동시에 사회를 채우는 것이라고 했듯 그 채운 것들이 언젠가 내 말년을 풍성하게 채워주는 결과가 되더라고요. 여기서 말년 운이 좋은 어른들의 현실 예시를 들면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오래전부터 청소년 멘토링 활동, 교회 봉사 같은 걸 꾸준히 했대요. 덕분인지 인생 후반에 심적인 안정도 얻고 주변에서 이성미 선배는 정말 마음도 착하다라는 명성을 얻고 다양한 기회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8번째, 스스로 감정 정화하는 힘을 가진다.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나이 들수록 서운함이나 배신당한 아픈 기억들이 쌓이잖아요. 예를 들어 자식이 효도 안 하고 며느리가 막 대했다든가, 형제간의 재산 문제로 틀어졌다든가, 친구가 배신했다든가, 이런 감정들이 말년까지 날카롭게 남아서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은 감정 해소법, 정화 방법을 하나씩 익혀서 자신을 괴롭히지 않아요. 예컨대 일기를 쓰면서 그날 서운했던 일을 정리하고 그래도 모든 상황에 내 몫에 의미가 있다며 의연히 털어낸다든지, 아니면 심호흡과 명상을 통해 마음을 다스린다든지, 예능인 장도연 씨도 아직 젊지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명상이나 자기 성찰을 통해 스스로 감정을 정리한다 해서 화제가 됐죠. 철학자 스피노자는 마음의 평정은 스스로를 보살피는 의식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이게 결국 말년에 복리를 부르는 요소예요. 마음 상한 걸 오래 끌면 내 주변이 시들어버리지만 그걸 스스로 정화하는 힘이 있는 사람은 말년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따뜻하고 운도 피어나죠. 9번째, 배우자와 주변 인간관계에서 여유롭다. 대체로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은 결혼 생활이나 가족 관계에서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자식이 반드시 내 말 들어야 해. 배우자가 내 틀에 맞춰 살아야 해. 이러지 않아요. 오히려 같이 가면 좋고 헤어지면 그 또한 인연의 끝이라는 식의 유연함이 있어요. 그래서 트러블이 생겨도 크게 심각해지지 않고 혹여 이혼을 하더라도 원만히 정리하는 경우가 많죠. 가수 장미화 씨가 한 인터뷰에서 나는 내 식대로, 상대는 상대 식대로 살아도 우린 서로 존중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재혼을 하든 말든 궁극적으론 내 삶은 내가 책임지고 강요나 의존은 하지 않는다. 이런 태도 덕분에 노후가 행복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철학자 플라톤도 인간관계는 자유로운 존중이 없으면 구속의 사슬이 된다고 했잖아요. 말년운, 결국 인간관계가 편안해야 함께 웃을 일이 많아지니까요. 10번째, 비교와 시기를 벗어나 나만의 삶을 산다. 이건 너무 중요한 얘기죠. 우리가 말년이 불행해지는 큰 원인 중 하나가 왜 저 집은 손주를 잘 사귀는데 우리 집 손주는 연락도 뜸해. 왜 내 친구는 아들한테 매달 용돈 받는다는데 내 아들은 왜 안 그래?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은 내 경우는 내 경우, 다른 집은 다른 사정이 있겠지 하고 생각해요. 설령 부러움이 올라와도 그걸 곧 그래도 난 내가 가진 게 있지라고 스스로 긍정으로 돌리죠. 개그맨 전유성 씨가 예전 토크쇼에서 어차피 인생은 혼자 달리는 마라톤, 옆 사람 페이스 보느라 지치지 말고 내 길을 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철학자 장자도 남의 물길을 부러워하면 내 물길의 흐름을 잃는다라는 비슷한 의미의 말을 하죠. 비교는 끝이 없고 시기는 상처만 남겨요. 그러니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내 삶의 템포를 지키는 게 결국 말년 운을 결정짓는 큰 축이라는 사실 잊지 않으셨으면 해요. 11번째, 유머 감각과 웃음 코드가 살아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공통점.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억지로 개그를 치라는 게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해프닝에 하하,
그런 일도 있구나 하며 웃어넘길 수 있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코미디언 이용식 씨를 떠올려 보죠. 중년에 여러 건강 문제도 있었지만 특유의 귀여운 웃음과 유머로 여전히 방송에 가끔 나오시잖아요. 장난기가 사라지지 않는 어른은 영원히 젊다라는 말처럼 말년에 운이 좋은 분들은 늘 주변에게 웃음을 주고 스스로도 그 웃음을 통해 활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철학자 쇼펜하우어도 쾌활함이야말로 삶을 구하는 일종의 연고라고 말했어요. 말년에 운을 뺏기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불평, 불만, 신세 한탄만 하는 거예요. 그럼 주변도 떠나고 내 감정도 우울에 빠지죠. 반면 유머와 웃음이 있으면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납니다. 12번째, 삶을 단순화하고 물건과 인간관계를 가볍게 정리한다. 최근 몇 년간 미니멀리즘이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인데 사실 진짜 말년 운이 좋은 어르신들도 이미 오래전부터 단순한 삶을 살아왔어요. 괜히 이것도 필요하겠지 하고 물건을 쌓아두지 않아요. 저 사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고 의미 없이 인간관계를 방대하게 끌고 가는 것도 지향합니다. 제 선배 중 하나가 노인복지관에서 봉사하는데 그곳에서 뵌 90 넘은 할아버지가 인생의 짐은 결국 내가 안고 가는 만큼 무거워진다. 오래 살다 보니 물건과 사람을 가볍게 정리하니 숨쉬기가 편해졌다라고 하셨대요. 근데 그분 말년에 엄청난 복이 있다네요. 자녀들과도 사이좋고 본인은 건강하시고 주변도 늘 그분께 가벼운 마음으로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아까 철학자 장자 얘기를 했지만 무소유의 풍요라는 말이 있죠. 꼭 다 버리라는 건 아니지만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들만 남길수록 말년 운은 점점 또렷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13번째, 잃어버린 시간이나 젊음을 후회하기보단 현재 순간을 즐긴다. 종종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20대, 30대 때 저걸 했어야 하는데 그때 그 사업만 성공했으면 하고 과거를 붙들고 늘어지는 경우죠. 그런데 이런 식의 회한은 말년 운을 죽이는 지름길입니다. 저도 댓글 중에 이런 걸 봤어요. 친정과 시댁에 치여 희생만 하다 보니 손에 남은 게 없고 인생이 억울하다. 물론 그 마음 이해되지만 지금부터라도 조금씩이라도 하고 싶은 걸 해야 해요. 그리고 억울하다 대신 지금 잘해보자로 바꿔야 운이 돌아옵니다. 실제로 동네에 할머니 한 분 계셨는데 60대 초반까진 계속 아이고 내 청춘 어쩌냐 힘들게 살았는데 이런 말만 하셨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가족이 엄마 요리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동네 작은 요리교실 가보세요라고 권유해서 가셨답니다. 그걸 계기로 새로운 요리 친구도 사귀고 나중엔 그분들이 모여서 음식 재능 기부도 했고 지금은 80이 넘었는데도 난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웃으며 사신다 해요. 철학자 에픽테토스가 과거는 돌이킬 수 없고 미래는 확신할 수 없으나 현재는 나의 손안에 있다라고 했죠. 말년 운이라는 것도 결국 현재를 어떻게 쓰느냐에서 결정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14번째, 소소한 돈벌이 또는 창출을 멈추지 않는다. 자, 이건 너무 힘들지 않느냐고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내가 70 넘어 했던 사업도 정리했고 더 이상 벌 기력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꼭 큰 돈을 벌라는 게 아니에요.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의 특징 중 하나가 아주 작은 돈벌이라도 재미있게 한다는 거예요. 예컨대 뜨개질을 해서 지인들에게 조금씩 판매한다든가 또는 텃밭에서 키운 유기농 채소를 소량이라도 파는 경우가 있죠. 혹은 온라인으로 내 손주, 손녀들 디지털 용역? 비슷하게 조금씩 도와준다거나 유튜브를 해본다거나 그 돈이 크든 작든 내가 아직 생산적이구나 라는 자부심이 생겨서 삶의 활력이 되고 운도 탄력을 받아요. 철학자 메를로 퐁티가 인간은 끊임없이 창조할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라고 말했듯 작은 돈벌이도 창조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곧 말년의 복을 이끌어오는 거죠. 15번째, 외모 관리도 놓치지 않는다. 나이 들어서 무슨 화장이나 옷차림이 중요한가?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은 의외로 외모 관리를 등한시하지 않아요. 당연히 젊은 시절처럼 화려하게 꾸민다는 의미가 아니라 적당한 깔끔함과 자신감 있는 차림새를 지키는 걸 말해요. 예능인 김청 씨가 한 프로그램에서 일단 거울을 안 보면 망한다.
조금이라도 거울을 보고 내 눈빛이 살아있는지, 내 자세가 구부정한지 살펴보면 기운이 살아난다라고 했어요. 얼마 전 읽은 어느 전문가 칼럼에서도 노년일수록 밝은 색 옷이나 작은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스스로도 기분이 좋아지고 외부에서도 좋은 인상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관상가들이 화사한 색감이 사람을 끌어당긴다고 말하듯 말년 운 좋은 분들은 철저하진 않아도 생활 속에서 적절히 외모를 다듬어 주죠. 그러면 사소한 모임이나 소개 자리에서도 오, 어르신 멋있으시네요 라는 칭찬이 오가고 거기서부터 새 인연이나 재미가 이어지는 겁니다. 16번째, 영적 혹은 정신적 안정에 대한 관심이 깊다. 흥미로운 점은 말년 운이 좋은 분들 중에 종교나 명상 등 영적 지향이 있는 분들이 많다는 사실이에요. 꼭 종교가 필수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인생이라는 게 유한하고 언젠간 떠난다는 걸 받아들이고 그동안 내 마음을 어떻게 채우고 어떻게 세상에 보답할지 고민하는 태도가 있거든요. 방송인 조영구 씨, 요즘 마음 공부에 꽂혔다라고 들은 적이 있고 배우 차인표 씨는 기독교 신앙을 통해 남을 위해 봉사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를 지키려 노력한다고도 해요. 철학자 파스칼이 인간은 신을 찾는 갈망과 동시에 나약함을 함께 지닌 존재라 했는데 이 말처럼 내 한계를 알고 더 큰 세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 이건 말년의 고독이나 불안을 크게 줄여주고 심리적으로 안정시켜 결과적으로는 복된 삶을 이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7번째, 문제 앞에서 새어나올 불평을 해결책 모색으로 전환한다. 불만이 생길 때마다 문제 해결로 전환한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은 의외로 이걸 꽤 잘합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몸이 자주 아프면 아이고 나는 왜 이리 서럽나 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이러면 병원 가봐야겠다. 재활운동 해야겠다. 가벼운 근력운동 배워봐야겠다라고 결정해버려요. 한마디로 불평보다는 해결책으로 자동 변환하는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할아버지 한 분, 남들보다 걷기 힘들어도 전동 스쿠터를 사서 동네를 누비시고 틈틈이 체조를 배워서 이제 무릎이 조금 괜찮아졌다며 활기차게 사십니다. 그러니 가족이나 이웃도 도와주고 싶어지고 그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니까 각종 정보와 좋은 기회도 들어오더군요. 철학자 데일 카네기가 불평을 멈추는 순간 해결의 문은 열린다고 말했죠. 바로 이런 태도가 말년 운을 확 높여주는 거죠. 18번째, 오래된 갈등이나 한을 스스로 풀어내고 용서할 건 용서한다. 조금 전에 감정 정화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말년에 너무 원망과 증오를 안고 사는 분들은 결국 스스로를 갉아먹더라고요. 자식에게 배신당했든 형제에게 속았든 지나간 일이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마음으로 끊거나 용서하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가수 소름도 씨도 가정사가 좀 복잡했는데 나이 들어갈수록 과거 일은 덮고 지금의 자신을 살피는데 더 집중한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는 원망보다 화합이 좋고 더 긍정적인 노래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 철학자 스토아 학파의 내가 미워하는 그이가 내 안에서 가장 큰 방을 차지할 뿐이라는 구절. 혹시 들어보셨나요? 한마디로 그 미움 때문에 내 안에 소중한 공간이 점령당한다는 뜻. 말년 운 좋으려면 그 공간에서 미움을 쫓아내고 온기를 채워야겠죠. 19번째, 사소한 일에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안목이 있다. 예전에 제가 라디오를 들을 때였어요. 어느 할머니가 청취자 사연을 보냈는데 오늘 장 보러 가다가 길가에 핀 민들레를 봤다. 그 노란 빛이 내 마음을 환하게 했고 그래서 장에 가서 다른 건 못 사도 민들레를 한 번 더 찾아보고 싶었다. 이런 글이었죠. 별거 아닌데 그분 목소리에선 엄청난 행복이 전해졌어요. 그리고 그 후 그 할머니가 라디오 DJ와 통화했는데 그래서 장 보러 간 김에 청국장도 좋은 재료로 사오고 집에 와서는 손자에게 통화로 들려주니 손자도 좋아해서 결국 가족이 다 같이 민들레 얘기로 웃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곧 사소한 행복 발견 능력, 말년 운이 스멀스멀 좋아지는 원동력인 거죠. 철학자 세네카가 인생의 보물은 길에 떨어진 작은 보석 속에서 발견된다고 했는데 이걸 체화하면 말년에 정말 웅이 스며들듯
올라온답니다. 20번째, 방어적 태도보다 언제나 약간의 모험심을 갖고 산다. 마지막으로, 말년 운이 좋은 사람들 보면 인생 후반이라도 작은 모험을 감수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이고, 이제 늙었는데 뭘 해가 아니라 그래도 한 번 더 해보자. 그래야 재밌지라는 도전 정신이죠. 예컨대 70 넘어서 여행 가이드를 시작한 분도 있고 80에 드럼 연주를 배워 동네 축제에 나가서 박수 받은 분도 계시고 70 넘어서 대학원에 진학한 분들도 계시죠. 이렇게 모험하는 분들은 물론 시행착오가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활기를 얻고 주변도 와, 대단하시다 하며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그래서 더 큰 기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철학자 사르트르는 인간은 끝없는 가능성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생동한다고 했잖아요. 말년이라 해서 오직 편안함만 추구하면 심심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모험심을 유지하면 그게 예기치 않은 행운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답니다. 자, 제가 오늘 20까지는 아니어도 정말 무궁무진한 예시와 철학자 명언, 그리고 실제 주변 이야기를 총동원해 길게 말씀드렸어요. 정리하자면 말년 운이 좋은 분들의 특징은 결국 일 건강을 지키고 이자기 중심이 뚜렷하되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산말 습관이 긍정적이고 칭찬을 잘하며 사자기만의 취미와 재능을 키우고 오제적 문제를 미리 정리하고 자식에게 기대지 않으며 육세로운 사람과 기회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타인을 돕는 마음으로 사소한 봉사를 지속하며 팔감정을 스스로 정화하고 구인간 관계에서 여유롭고 10비기호 12삶을 단순화하며 13과거 후회 대신 현재를 누리며 14작게라도 돈벌이를 이어가고 15외모 관리에 적당히 신경 쓰며 16정신적 안정에 관심을 갖고 17문제를 불평보단 해결로 전환하고 18 오래된 한을 용서로 풀어내며 19 일상 속 사소한 기쁨을 찾아내고 20 약간의 모험심으로 즐기며 산다는 것. 이 모든 걸 다 지키는 건 쉬운 일이 아니겠죠. 하지만 한두 가지만이라도 실천해 보세요. 의외로 금방 삶의 기류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느 철학자는 운은 바람과 같아서 긍정의 돛을 세운 자에게 먼저 불어온다고 했습니다. 말년이라는 게 결국 내 삶의 결산이자 풍요를 누릴 시기잖아요. 이 시기를 즐겁게 보내는 분들은 분명 지금부터라도 긍정의 돛을 세우고 건강의 키를 잡고 감사와 웃음으로 항해해가는 분들입니다. 인생 전반에 걸쳐 고생하고 희생했던 분들일수록 이제 후반전엔 본인을 위해 스스로에게 선물처럼 시간과 마음을 써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쌓여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 말년의 문이 환히 열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당장 시도해보면 어떨까요? 작은 웃음, 작은 감사, 작은 건강 습관, 작은 배려부터 말이죠. 가수 심수봉 씨가 노래에서 그러잖아요. 작은 불씨가 세상을 덮는다. 지금의 작은 불씨가 여러분 말년을 빛낼 엄청난 횃불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어디서나 여러분의 존재가 빛나길 바라며 말년 운이 아닌 말년 기쁨으로 꽃 피우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정맨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 도움이 될 이야기, 희망의 이야기를 품고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